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혜윤 PD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인생의 일요일들이라는 책에 관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정말 그 우아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 저 같은 사람은 약간 자괴감을 좀 느꼈습니다. 제가 이 세상 만사에 골고루 관심이 많지만 제일 취약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이런 쪽이 좀 약하거든요. 잘 안 읽어요. 어렸을 때 그런 거 안 읽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걸 싫어했어요. 근데 이 JYP가 제가 좀 교류를 해보니까는 그런 걸 진짜 싫어하더라고요. 뭐 신화, 뭐 약간 그런 좀 뭐랄까 초능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현실적인 거. 비현실적인 거 이런 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현실만 그래갖고 남겨놓은 것이 오히려 문제 아닌가?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문제적인 인물이에요. 지금 보면서 계속 야 정말 이 양반은 정말 많은 걸 알고 있구나. 그리고 야 이게 진짜 서구 문명을 좀 이해하려면 이런 거 다 알아야 되는 기본 교양인데 난 너무 무식하구나.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화 이야기를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있어서 어떻게 포세이돈이란 거를 바다를 보고 상상했을까? 어떻게 달을 보고 아르테미스란 걸 상상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아폴론 하늘을 보고 아폴론이 전차를 타고 황금 전차를 타고 다닐 거라고 상상했을까? 그 상상력이란 건 다시 말하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좀 더 고양된 것, 좀 더 인간성을 초월하는 어떤 것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능하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좀 더 나보다 높은 것과 닮아가려는 마음 비슷한 거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그 JYP를 지금 디스하는 거죠. 교양만 없는 게 아니라 상상력도 없다고. 아니 사실 저도 그 정 PD님 의견에 공감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 책에서 약간 정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제가 자괴감을 느낀 게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정말 그 작가의 놀라운 감수성을 제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긴 해요. 이 보다 보면 정말 에세이스트라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맞습니다, 진짜. 그냥 우리 왜 그냥 일반적인 그 수필, 경수필 뭐 이런 거 보면 솔직히 뭐래?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글들도 많은데 이걸 보면서 야 정말 그 이 작은 거 하나를 보고 이렇게 막 인생 세상 만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면서 그게 막 가다가 또 결국 잘 마무리된다 뒤에 가면은 이거 어떻게 끝내려고 이러지 그러다 보면 계속 강조 똑같은 말만 되풀이 되는데 슬픈 사람은 작은 것에도 기쁨을 얻어요. 사소한 것에서도 좋은 일을 기다리게 돼요. 제비가 한 마리 날아와도 나에게도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래요. 그런 마음들과 함께 하면서 써서 그래요. 그 제비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그 네. 제비에 관해서 한참 서술하는 부분 있잖아요. 엄청 썼죠.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읽은 제비에 관한 서술 중에 제비를 가장 긍정적이고 멋지게 표현한 글이 아니 왜 흥부전 있잖아. 에이 그 뭐 흥부전이야. 제비가 제비 아주 진짜 제비 우리나라도 제주도에 지금 갔더니 제비가 날아다니고 있던데요. 너무나 빠르고 너무 경쾌하고 너무 발랄해서 주변에 그런 에너지를 발산시켜요. 제비를 쭉 보고 있으면은 와, 저 제비처럼 되고 싶다 이런 느낌을 줘요. 그 한 생명체가 그렇게 주변에 경쾌한 에너지를 발산시킨다는 거 대단한 거죠. 저희도 사실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어떤 읽은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책을 읽고 있으면 약간 어떤 밝은 기운 속에 있는 것 같다. 근데 그런 책도 사실 기운을 발산한다는 거예요. 그 요 책 보면서 야 여기 나도 진짜 가서 이거 보고 싶다라고 했던 대표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가면 제비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밝고 막 힘차고 제비에 대해서만 제비 좀 몇 마리 날아다니는 거를 보고 막 몇 페이지를 써서 한 너댓 페이지를 쭉 아니요 몇 마리가 아니에요. 진짜 한가득이에요 하늘에. 그래서 건물 사이를 얼마나 유쾌하게 진짜 저도 한국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제비들은 너무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떠오르게 했어요. 제비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요정이에요. 뭐 이런 표현이. 그렇게 읽으니까 약간 상당히 닭살스럽기만 한데. 그러니까 저는 힘든 줄 알면서도 엄청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네. 두 사람 때문에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 네. 그 방금 정효연 PD가 뭐 기운, 뭐 힘, 에너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이 책의
핵심적인 키워드들이에요. 맞아요. 핵심적인 키워드들이고 그리고 아까 이제 이 책의 모두에서 그리스를 가니까 정말 아름답다. 근데 아름답다는 것과 이 책의 키워드인 힘, 에너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제가 그 연결시키는 대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책에 이제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독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름다움은 살아가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아니고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아름다움이 문제들의 해법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여요. 아름다움은 다른 것이에요. 굳이 말한다면 해법이 아니라 힘일 거예요. 아름다움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직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힘을 줘요. 버티게 해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체념하다 포기한다라는 말과는 다르지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덧없다는 것, 우리 또한 죽을 운명이라는 것,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연약하면서도 무시무시한 존재라는 것, 다른 생명체보다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필연성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건 굉장히 그 또 철학적인 뭐 이렇게 약간 묵상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 아름다운 것은 가슴을 뛰게 할까? 그리고 왜 자꾸만 생각이 날까? 예. 그리고 기분이 좋을까? 그리고 그것에 힘을 얻어서 또 살아가는 거다고 생각해요. 힘을 얻어 살아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살아가지 않고 어딘가에 힘을 받는다. 힘을 얻는다. 다른 데서 외부 세계에서 내부가 만약에 황폐해졌다면 반드시 외부에서 어디선가는 힘을 받는다. 이 느낌을 쓴 건데요. 저희는 분명히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를 뒷부분에 가면 그 의미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실 오이디푸스의 눈을 빌어가지고 예.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뭔 의미가 있어 이렇게 막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막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있어요.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세상에 좋은 일을 한 가지씩 늘려가면서 그리고 빛나는 것을 하나씩 늘려가면서 우리가 왜냐하면 세상에서 힘을 얻었으니까 아름다움을 통해서 훨씬 더 그 삶의 방향을 나은 쪽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느낌을 제가 쓴 거예요. 책의 후반부는 완전히 이제 우리 자신의 덧없음과 우리 자신의 꿈을 연결시키는 이야기로 가득하거든요. 저도 이 책에서 가장 빛나는 페이지를 하나 꼽는다면 그 오이디푸스 관련된 이야기. 소포클레스는 왜 이 비극을 썼을까라면서 너무 길어가지고요. 읽어드리긴 좀 어려운데 하여튼 오이디푸스를 물고 들어가서 이 했던 그러니까 델포이에 가서 쓴 요 글 아주 훌륭한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분명히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왜 태어났는지 잘 정확히 이유도 모르지만 엄청 중요한 사람이고 싶어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글이 있죠. 그런데 전체적인 책의 이제 소설이 그 여행의 순서랑 좀 일치하나요? 그렇지는 다 쓰지도 않았고 지금 못 쓴 이야기가 엄청 많아요. 사실은 근데 제 마음속에 행복의 이미지를 따라갔어요. 어떻게 보면 12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썼는데 지난해 그날 현실과 제 여행을 연결시킨 게 더 커요. 여행지의 서술이라기보다도 현실에서 어느 날은 좋고 어느 날은 힘들고 또 제가 책에도 그런 표현 썼지만 왜 저희가 흔히 자 삶을 모험으로 받아들여라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진짜로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완전 쫄죠. 완전 뭐 그런 말이 무색하게 또 겁에 질리고 걱정 태산이 같은 걱정이 있고 제가 스스로 이 글을 쓰면서 제가 스스로 힘을 냈던 거죠. 힘을 얻으려고 했고 그 순서를 따라갔다고 보면 돼요. 그 세월호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지쳤던 정혜윤 PD가 그리스에 가서 좀 힘을 새로 얻고 돌아왔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역시 그 약간 건조해지는 이 느낌 뭐지? 그러니까 단순화시키면 안 돼요. 그렇게 내가 거기 가서 힘을 얻어서 돌아왔어 이게 아니고 건조해 그 와중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를 좋게 우리에게 힘을 줬던 걸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힘을 내는 사람의 어떤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이야기들 생각하면 제가 언제든지 웃어요. 막 더 말해주고 싶어요. 지금도 엄청 열심히 말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 이야기는 정말로 들려주고 싶어 하는 이야기들이 썼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 이야기에 기대해서 힘을 낸다가 맞아요. 단박에 힘을 내고 어떻게 살기로 했다가 아니라 그 책을 읽다 보면은
사실은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런던을 속삭여줄게라는 책도 그렇고 스페인 야간 비행은 더 그렇고 인생의 일요일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더 그런데, 그러니까 정혜윤 PD의 여행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여행지의 정보를 야 내가 여기를 다녀왔는데 그곳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역사적인 무엇이 있고 거기에 유적은 어떤 것이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그 여행지를 갔는데 어떤 걸 느꼈는데 그 느낌을 너무 전달을 해주고 싶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드는 여행 거예요. 장소도 만남이죠. 네. 나랑 만나는 거죠. 그리고 사실 검색하면 5분만 검색하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을 또 늘릴 필요는 없고요. 없죠. 없고 예.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걸 왜 늘려야 할까요? 왜 새로운 걸 써야 할까요? 한번 강 기자한테 여쭤볼까요? 왜 새로운 게 우리한테 필요하죠? 왜 책을 쓰는 사람들이나 방송을 하는 사람들 맨날 새로운 걸 하자고 할까요? 인생의 지루함을 덜어주지 않나요? 새로움은? 그렇지 않아요. 뭔가 의미를 찾기 위해서 아닐까요? 그렇지 않죠. 어딘가에서는 이런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필요한 이야기가 태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어딘가에는 제가 이제 라디오 PD로서 어떤 최고의 이제 감수성이라고 할까, 그거 뭐냐면요. 우리 맨날 마이크를 맨날 받는 사람한테만 가요. 베스트셀러 작가 그분만 모셔요. 맨날.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의 목소리는 충분히 들려져야 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 세상에 많아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그 이야기가 방송에 나오는 순간 그 이야기는 사실 자기한테는 안 새로울지 모르지만 누군가한테는 엄청 새롭고 몰랐던 걸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 공감해요. 예, 누군가 몰랐던 걸 알게 된다는 건 그나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다 알았던 걸 또 알면서 우리 확신만 그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만 또 잘 지내는 게 아니라 내가 몰랐던 걸 세상에 알리는 것은 누군가한테는 반드시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그 감수성이 저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검색해서 뭐 지금 당장 구글 검색하면 위치, 뭐 역사적 맥락 이런 걸 다 알 수 있어요. 그런 걸 바로 짜깁기 한 책이라고 해요. 짜깁기 해서 얇게 펴바른 책. 사실은 진실한 책은요,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지 않은 책이에요. 전 몰라요, 역사적 맥락.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고 학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쓰는 일은 책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죠.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뭔가 새로운 게스트를 계속 불러보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도 실제로 정혜윤 PD님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그런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그렇죠. 새로운 게스트, 참신한 게스트, 그리고 새로운 진행자. 그 정혜윤 PD의 여행기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사소한 일상 속에서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하는 현지인들과의 에피소드 같은 게 다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쓴 책 중에 마술 라디오라고 있어요. 네네. 네. 근데 그때가 제가 왜 썼냐면 우리나라 인문학 열풍이 불 때였어요. 근데 인문학 열풍이라는 게 어떻게 불었냐면은 어떤 전공학자가 자기 전문 지식을 약간 단순화시켜서 약간 대중화시켜서 표현한다는 게 인문학 열풍이었는데 저는 그거에 굉장히 반대해서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특별한 자신의 전문 지식을 말하는 것 외에 어떤 평범한 사람들이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충분히 오랫동안 살아낸 사람들이 자기 위치에서 삶에 대해 갖고 있는 시각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 갖고 있는 시각 이게 저는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냥 거리를 다니면서 전국을 쏘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난 이야기가 마술 라디오거든요. 당신이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삶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말을 한다면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하면 자조적인 음성이 섞여요. 반드시. 근데 우리라고 하는 순간 되게 강해져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모은 게 이제 마술 라디오인데 그 전통화에 있어요. 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배운다. 거리를 배우면서 사람들에게 조금 다른 질문을 해본다. 이 전통은 저한테 굉장히 제 개인 사적 전통인 거죠. 아니 그래서 그곳 사람들과의 에피소드가 사실은 또 이 책을 끌어가는 중요한 동력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직업상 에피소드들. 그리스에 있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을 인터뷰를 한 거죠. 네. 그렇죠. 그 할아버지들한테 인기가 많으셨다면서요? 그리스에서 근데 제가 인기가 있다기보다도 진짜 진정으로 할아버지한테 감탄한 적이 있는데 칠레에 여행할 때였어요. 네. 근데 칠레에서는 그냥 너 참 눈 이쁘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할아버지는 아유 이쁘게 생겼네 했다고 쳐봐요. 근데 칠레 할아버지들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눈은 꿀과 포도주를 빚은 것 같소. 당신의 눈은 꿀과 별과 포도주를 빚은 것 같소. 이건 그러니까 네루다죠, 네루다. 그게 일상 용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헤어질 때 안녕히 계세요 하잖아요. 우리는 당신의 그 별과 꿀과 포도주를 빚은 눈동자만은 여기 두고 가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견디기가? 근데 저는 정말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의 눈동자 빛깔 하나도 다 굉장히 오랜 무엇인가 합성물이라는 그것을 일상적으로 표현해내는 거잖아요. 사실은 과학자 강기적 힘 맞잖아요. 사실은요. 우리의 어떤 것도 그냥 다 그렇게 빚어진 거잖아요. 맞아요. 예. 네. 참 그렇게 깜짝 놀라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게 영의 기쁨이에요. 아니 그리고 여기 이 정혜연 PD 인생의 일요일들을 보면은 약간 그런 느낌은 들어요. 진짜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정말 너무 약간 좀 뭔가 무료하고 그렇다기보다도 감수성이 결여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약간 주위를 둘러보지 않는 그런 듯한 그런 느낌 같은 게 저는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에도 표현됐는데 각자 여행 가는 이유가 모두 있을 텐데 여행 가서 네.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와 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와 저 산 좀 봐. 와 저 성당 봐. 막 이렇게 놀라잖아요. 그 깜짝 놀라면 분명히 행복과 관련이 있다는 거. 그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먼 이국으로 여행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써놓은 부분이 떠오르네요. 우리가 먼 이국으로 굳이 여행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에게 묻는다면 대답은 간단해요. 출국할 때 모습으로 입국하고 싶지 않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지 않고서는 돌아오고 싶지 않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여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셨어요. 그렇죠. 동감합니다. 네. 이제 뭐라도 하나 더 보고 와서 뭐라도 하나 더 배우고 와서 한 사람이라도 만나고 와서 훌륭한 여행자들은 항상 우리 모두를 위한 선물을 들고 온다 그런 표현도 썼죠.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을 새로운 것들을 들고 와서 우리 놀래켜 준다. 이 책이 본인이 쓴 11권의 책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듭니까 혹시? 네, 어떤 점에서 마음에 드냐면요. 제목이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일요일들 당신의 인생의 일요일은 언제 한순간 모두가 각자의 일요일이 달라요. 나는 이때 진짜 좋더라. 각자의 일요일이 다르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자 자기의 행복의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나. 그리고 저 자신이 주장하기를 그러면 그 시간을 늘리는 것이 지상에서 잘 지내는 방법이겠구나. 저 나름의 어떤 마음을 계속 약간 스스로 그 생각할 때 기뻐요. 네. 아까 제가 했던 말의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방금 이제 정혜연 PD님이 이제 누구나 다 자기가 그쵸. 원하는 행복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는데 그걸 사실 깨닫고 인식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행복한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내가 언제 기쁨을 느끼는지. 예, 근데 이제 너무나 일상생활 속에서 막 각박하게 살다 보면은 이제 그런 기회를 이제 포착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책을 읽는다거나 혹은 여행지를 간다거나 잠깐 이제 낯설게 하고 약간 거리를 두는 순간 그런 생각을 할 기회를 이제 포착하게 되는 거죠. 의지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책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한 권의 책을 읽는다는 거 안 읽어도 그만인 책. 이 책 뭐 안 읽어도 되잖아요. 사는데 아무 지장 없잖아요. 근데 읽어요. 이런 책을 한 권 읽는다는 그 의미는 내가 살긴 살되 책을 덮고 나면 또 내 생활을 하긴 하되 내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긴 하되 조금만 다르게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조금만 다른 사람이 돼서 조금은 다른 사람이 돼서 사실은 책을 여기 책걸상 책 팟캐스트 하지만 사람들이 책 이거 그냥 안 보고 자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푹 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우리가 왜 이런 책을 굳이 읽을까요? 사실은 내가 조금만 다르게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각을 바꾸려는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책이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제게 책이란 손에 꼭 쥐고 있는 작은 토템이에요. 기운이 없으면 좋아하는 책을 펼쳐서 그 페이지에 나오는 좋은 말의 기운으로 하루를 보낼 때가 있어요. 우연히 본 한 문장이 저의 그날의 운세인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의 운세처럼 쓴 거죠. 무조건 좋은 말만 나오는 오늘의 운세. 책은 토템이다. 토템입니다. 맞습니다. 인생의 일요일들은 기본적으로 골격은 이제 그리스 여행기의 골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안에는 이제 어쨌든 그리스와 관련된 혹은 관련이 없지만은 파생된 이제 여러 가지 또 책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 책에 나와 있는 뭐 책들이야 뭐 책을 읽어보시면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요즘에 정 PD님이 읽는 책은 어떤 책입니까? 저는
그러니까 책 제목보다도 책에서 어떤 구절을 발견하면 제가 뛸 듯이 기뻐한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책을 읽고 정말 가슴이 아직도 뛴다는 걸 발견했는데 이를테면은 그 책을 읽고 제가 뭔가 할 일이 있다고 느끼면 되게 기뻐해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책을 봤는데 과학책인데 그 책에서 동물 멸종에 대한 이야기를 막 다뤄요. 그러다가 그 동물 멸종을 막는 방법이 별로 어렵지가 않았어요. 뭐냐면은 새인데 농부들이 그 여러 나라 농부들이 새끼가 자랄 때까지 풀을 베지 않으면 돼요. 그때까지만. 그래서 농부들이 약속을 해요. 그럼 그때까지는 풀을 베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풀을 베지 않았다. 그래서 새끼가 무사히 자랐다. 이런 구절이거든요. 이런 구절을 보면 할 일이 그럼 진짜 풀을 안 베면 되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면 이 행동을 하면 남이 좀 덜 힘들겠구나, 다른 생명체가 좀 덜 힘들겠구나 하는 걸 포착을 하면 속으로 은근히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읽는 이유는 가만히 보면 하여간 살 방법을 찾는 중에 계속. 그러면 정 PD님이 요즘에 약간 이렇게 토템 같은 책이 혹시 얼른 딱 생각나는 책이 있나요? 요즘에 제가 가장 관심 있는 주제는 사랑이거든요. 사랑. 그래서, 사랑이요? 네, 사랑의 급진성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체게바라가 아내한테 이제 아내랑 같이 지낸 다음에 혁명 다시 게릴라 일을 하러 떠날 때 봉투를 하나 놔두고 가요. 근데 그 봉투에 뭐라고 써 있냐면 쿠바 혁명을 성공시키고 이제 쿠바에서 이제 좋은 삶이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볼리비아로 갈 때 봉투를 남기는데 그 봉투에 뭐라고 쓰냐면 당신만 보세요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당신만 보세요 안에는 그럼 뭐가 있었냐면 자기가 아내랑 연애할 때 같이 읽었던 책을 다 테이프로 녹음을 해요. 책이 파블로 네루다의 시 같은 거를 녹음한 테이프가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를 굉장히 자주 생각해요. 그 구절을.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책을 읽는다는 거, 그 책으로 연결된다는 거, 그것은 사랑만 하고 있으란 말은 또 아닌 거예요. 네. 그냥 우리가 너랑 나랑 이 책 읽어서 이 책 좋지 않니? 이거가 아니라 그 책을 읽은 기억을 안고 그것을 몸 안에 넣고 또 굉장히 다른 일을 할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사랑의 힘으로 뭘 해볼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게 한단 말이죠. 제가 이제 많은 유족들 이제 르뽀 내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최근에 가장 감동적으로 생각한 말은 뭐냐면 스텔라 데이지호 가족들이 한 말이에요. 네. 내 가족이 돌아오면 좋겠지만 나의 아들, 나의 오빠, 나의 남편이 돌아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누구라도 돌아오면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면 그 사람을 내 가족으로 여기겠습니다. 이 말의 확장. 그 사람을 가족으로 여기기가 너무나 많은 그게 힘든 게 있었겠죠. 한편 그 말을 들은 세월호 유족이 옆에 있다가 좋든 싫든 우리한테 가장 힘이 됐던 거는 옆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들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 말 정말 좋았거든요. 저는 그게 사랑의 확장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일을 겪음으로써 누군가의 친구가 되기로 하고 누군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랑의 힘으로 내가 한계를 좀 넘고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 거. 혹시 또 다음 여행기를 준비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아니요. 저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계속 사랑에 사람을 버티게 하는 사랑. 네가 있어서 겨우 살았다. 살만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이만큼 살았다. 그 상태에 굉장히 마음이 가 있어요. 조만간 그러면 이게 사랑에 대한 에세이가 하나 나올 가능성이 있네요. 네, 축이 두 축이죠. 하나는 르뽀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하철 구의역 김군 친구를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네. 죽기 전날 같이 밥을 먹었대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사고가 났다고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건데 얘는 안 믿은 거야. 에이, 나랑 그 전날 같이 밥을 먹었는데 뭘 죽어 하고 얘가 한 행동이 뭐냐면 계속 전화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얘 죽었다고 하는데도 그 다음 날까지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못 받아들이는 그 마음.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만나니까 그 친구가 말하기를 너무 후회되는 게 있다. 근데 그 후회되는 건 뭐냐면 맨날 자기들은 고용 계약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 계약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 근데 못 해본 이야기가 있다. 뭐냐면 뭐 하고 놀아 너는 뭐 할 때 즐거워? 뭐 할 때 재밌어? 이 이야기를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그게 너무 후회가 된다는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되게 표현해보고 싶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떤 건가? 네, 이제 뭐 정혜연 PD님을 보내드려야 할 시간인데 어쨌든 이 책은 정말 우아한 여행기이자 고급진 에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아름다움에 관한 책, 네. 그리고 책 자체가 네. 아름답습니다. 예, 저는 이 책 안에도 이제 포함된 인용구인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좀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공감을 주는 글이 이런 글인 것 같아요. 이게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글인데 내 육신이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영혼이 육신을 보내고 싶어하는 곳으로 가라. 네, 정혜연 PD는 정혜연 PD의 영혼이 육신을 보내고 싶어하는 곳으로 가서 예, 느꼈고 그 느낌을 혼자서만 간직하는 것은 아니다 싶어서 이 책을 쓰셨고 그래서 그게 이제 인생의 일요일들이라는 멋진 제목의 책으로 묶여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도 정혜연 PD처럼 이렇게 훌륭한 여행기를 쓸 수는 없지만 우리 다음번에 어디 좋은데 여행 갈 계획이라도 좀 세워봅시다. 네. 정말 어딘가로 여행을 길게 떠나고 싶은 마음이 물씬 들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처럼 내 인생의 일요일은 어느 순간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게끔 하는 그런 책입니다. 자, 라디오 PD로 출연자로 나와서 떠들어 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일단 두 분을 오랜만에 만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냥 전화 한 통으로 단순하게 달려왔거든요. 그래요? 묻지도 않고. 근데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는 순간이 너무 좋아요. 뭐가 어떻고 하지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순간이 그렇게 흔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청취자가 약간 늘기를 네. 크게 늘 거라고 기대를 해보죠. 네, 그리고 또 저는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인생의 일요일들을 만나는 독자들도 많이 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정혜연 PD님 고맙습니다. 안녕.